머니왕 2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휴장일을 보내고 돌아온 국내 증시 한 주의 마감, 연준의 빅스텝 후폭풍을 맞으면서 무거운 한 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요, 새 정부 출범식뿐만이 아니라 옵션 만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든든한 전략을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 투자가 어땠는지, 또 다음 주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한 주말, 여러분들의 고민을 반으로 줄여드리기 위해서 머니왕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한 무거운 마음들 저희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서둘러서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남겨주시면 잠시 후 머니왕과 함께 명쾌한 풀이해 볼 테니까요. 서둘러서 문의해 주시고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노란톡으로 여러분들 이 어드바이저와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988번으로 위원님들의 이름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988번으로 김진만 또는 최원범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답장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어드바이저와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머니왕들 직접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출발하시죠. 돌아오는 다음 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성공 투자 비전을 제시해 주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그리고 최원범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든든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빅스텝 이후에 우리 증시는 휴장일을 맞아서 이 안도의 랠리를 보기도 전에 그 후폭풍망을 만나봤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 속에서 주말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만 미증시는 또 이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증시를 판단해 보면 좋을지, 다음 주 우리의 포트 비중 전략, 또 비전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 것인지 두 분의 전략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진만 위원님의 전략 만나보도록 하죠. 자, 김진만 위원님 지난주에 보니까요, 이 50%의 비중을 자동차와 실적주로 제시를 해주셨고 또 나머지 50%는 현금 전략으로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음 주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비중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어제 새벽부터 이제 금요일 오늘 아침까지 미국장이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어제 이제 실제로 보다 잤는데 정말 공방전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이제 양전과 음전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의 여부가 조금 더 적어졌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은 이제 연준의 스탠스도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재 주가 상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제 양적 긴축이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연준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시점은 물음표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 더 나올 악재가 없다. 지금 현재 파월의 입보다는 이제 외부적인 변수죠. 이제 러시아나 중국 쪽의 스탠스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 게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턴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현재 구간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 50% 거기다가 우량주라는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이죠.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이 지수 눌림에 좀 힘을 못 쓰고서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기업들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들이 성장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물론 돈을 잘 벌고 앞으로 잘 벌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주가가 눌렸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눌렸던 기업들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아니라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매수해서 5% 수익을 냈다. 그러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산 게 아니라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강하게 매수를 했다 해서 수익금으로 이제 수익률을 좀 커버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한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굉장히 매력적인, 예전에 비싸서 못 샀을 것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저렴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상위권 기준, 대신 이제 코스닥은 약간 이제 좀 위험하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서, 사실 50%라는 비중은 생각보다 큰 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실적 잘 나오는 우량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에서 50%의 비중을 강하게 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이제는 실적주죠. 앞서 말씀드린 우량주는 좀 안전하게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트라면, 지금은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적주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눌림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눌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시장이 생각보다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말랐을 때 프리미엄을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현재 이제 실적주들의 흐름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많이 발표가 됐는데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이 주가 눌림에 따라 많이 눌렸다고 하면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모스피나 코스닥이나 이제 IR 일정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아직 IR 일정이 안 잡힌 좋은 알짜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합쳐서 실적주 50%까지 합쳐서 저는 만약에 다음 주 전략이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이제 수익금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눌려서 투자 심리가 강하게 위축되었을 때 항상 바이더딥 깊은 바닥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동반이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다음 주는 그래도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반 이상의 그런 비중이 현금 보유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요, 우량주 또는 실적주로서 이렇게 탄탄한 종목들을 구성함으로써 우리가 좀 비중을 많이 실어서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수익률보다는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최원범 위원님께 이 비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좀 정책주에 좀 포커싱을 맞춰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임기 시작이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금 나왔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원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원전 수출 추진단까지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탈원전이 됐었기 때문에 탈원전을 다시금 탈하는 분위기, 다시금의 원전 시대로 나아가는 지금 국가적인 그런 정책 방안이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화두도 되고 있고, 여기에 좀 SMR, 소형 모듈 원전 쪽에서도 이 정부에서도 거의 6천억 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하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80%가 조금 안 되는데 이걸 82%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퍼센트이긴 하지만 이 82%까지 이제 회전율을 올렸을 때는 원전 2기 이상을 짓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탄소 중립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원자력 에너지 쪽에서도 특히나 지금 신정부가 지금 기대하는 거기에서의 미래 에너지, 그 중에는 원전 에너지가 결국에는 탑이다라는 점에서 좀 포커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한수원에서도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것만 지금 지켜보더라도 여기에 있어서 SMR 쪽의 차세대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원전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전 계측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술력도 그렇고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프랑스, 체코,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우리나라와의 그 협력을 굉장히 바라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의 지금 원전에 대한 관련주들 지금 다음 주부터 정책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원전 쪽에서도 일단 포커싱을 잡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많이 눌렸다가 이제는 좀 법안도 통과돼서 수소 쪽에 수소차 쪽에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얼마 전에 또 수소차
관련된 법안이 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게 또 계속해서 이제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9일부터 바로 또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굉장히 가파르게 좀 관심을 많이 받았고 상승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도 스마트카 쪽에서 이제 섹터로 같이 엮였는데 이 수소차만 조금 이제 떨어지게 투심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이 근간이 되는 게 결국에는 지금 한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면이 결국에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관점이었는데 지금의 수소 경제 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내연기관을 좀 포기하고 앞으로는 좀 더 이 내연기관 쪽에서 좀 치우친 부분을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그런 어떤 그 진심을 좀 피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도 수소 법안이 또 통과가 되고 이제 아예 지금 관련 법으로 좀 제정이 되고 지금 직전이기 때문에 이 수소 관련주들도 너무 오랫동안 눌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눌렸고 그래서 다시 한 번에 지금 출발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수소차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은 지금 원전에 대한 30% 그리고 수소에 대한 20%를 설정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증시 대비 굉장히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죠. 미국이 5% 빠질 때 우리가 거의 뭐 2%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악재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확보한 예수금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일단 월요일 장이 개장했을 때 그때 분위기를 보고 좀 더 유동적인 자금을 50%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의 생각을 드립니다. 예, 유연한 전략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현범 위원님은 50%의 반의 비중을 원전과 수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주셨고요. 나머지 50%를 현금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다음 주 시장의 추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유동적으로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다음 주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비전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와 문자로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주식 해결사와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 좀 답답한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FOMC를 앞두면서 이 관망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계좌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참으로 답답하게 보냈는데 그 이후에는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새 정부도 출범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가는데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모아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해결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접수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서 저희에게 접수를 해주시면 주식명가 해결사와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의 접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 나서 볼 테니까요. 먼저 여러분들의 고민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진만 위원님의 고민 해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 머니왕에서 시청자님의 고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 궁금한지, 시청자님, 혹시 네. 지금 TV 볼륨 켜고 계세요? 아, 예. 예, 저희가 전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TV 볼륨 좀 꺼주시겠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면서 시청자님의 고민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제우스요. 제우스, 매수 제우스. 가격과 비중도 같이 알려주세요. 예, 매입가가 31,600원. 31,600원 매수 비중은 가격, 비중은 25%. 25%. 5%. 예. 예, 비중 25%. 제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우스 하면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과거부터 좀 움직였었던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 예. 또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네요. 시청자님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한 3월 정도? 매수했다가 팔았다 또 매수하고 그랬는데, 매수한 거는 몇 개월 되는 것 같은데, 예. 몇 개월은 안 되고 아마 한두 달 되는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저희가 이 매수 가격 잘 접수했으니까요. 31,600원 매수 단가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진만 네.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 시청자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TV 네. 볼륨 좀 음소거 해주시겠어요? 아, 음소거 TV 거 소리 안 나오는데요? TV 소리가 저희가 같이 겹쳐서 들려서요. 이게 지금 다른 네. 방송에 나오는 게 네. 들리는 모양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김진만 위원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위원님, 제우스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제우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화권, 중국 쪽 반도체랑 그다음에 로봇 쪽으로 좀 엮여서 이전에 좀 한창 이제 로봇 관련주 혹은 이제 반도체 쪽 굉장히 호황이 있었던 3월에 되게 막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고점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31,600원이라는 가격을 보니까 한 3월 중반 정도, 3월 말 정도에 아마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투심이 악화되는 거는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주들 말고 그다음 이전에 시세를 나왔던 종목들은 현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주가 상황, 현재 기술적인 상황에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조금 더 하락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한 25,000원 정도까지 하락 여력은 좀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이 종목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25% 비중을 해서 이 부분에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만약에 질문을 저한테 주실 경우에 아니요, 이 종목은 그래도 손절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 충분히 턴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중화권에서 반도체 쪽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지금 중국 쪽 향이 굉장히 짙은 반도체주들이 한 번 정도 시장이 턴할 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제 의견을 제시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월봉상으로는 현재 주가에서 즉 이번 달 5월 안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있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전고점을 이제 터치할 수 있는 구간, 즉 한 35,000원 정도의 상승 여력은 보유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관망의 자세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이제 여기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비중도 현재 주가에서 놔두시고요. 충분히 그냥 현재 비중에서 놔두셔도 주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우스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손절보다는 현재 관망 자세로 지켜보면서 한 번 더 실적 턴 어라운드하는 그런 이 변화의 모습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제우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5,000원까지 긍정적인 시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상담 마음풀이 잘 되셨을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제우스 35,000원 긍정적으로 이야기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또 다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하신가요? 만도. 예, 만도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6,500원에 30%. 46,500원의 비중 30%요?
네네. 와,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매수 잘하신 것 감사합니다. 같네요. 네. 네. 자, 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지 만도 기대감 커질 것 같은데요. 우리 두 주식왕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최원범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만도 어떻습니까, 의원님? 저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만도 지금 수익 중이셔서 지금 시장 네. 자체가 하락장인데 네, 너무 좀 축하드립니다. 지금 거의 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들 거의 손실 중인 게 많을 텐데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부터는 좀 대응의 만도가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의 만도라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네. 중국 봉쇄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만도가 이렇게 주가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1분기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합니다. 예, 실적도 잘 나왔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실적주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내연기관을 포기하는 현대차, 그래도 현대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도가 이제 현대차랑 거의 이제 1차 거의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금 수익권이시고 다음 주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5%, 10%이신 게 아니라 지금 30% 비중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내가 샀을 때 손실 중일 때보다는 수익 중일 때 언제 팔아야 될지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네, 네. 그 고민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지금 30%시니까 그래 최소한 좀 절반 비중은 지금 여기서 수익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네. 다음 주부터 좀 분위기가 바뀔 우리가 또 5월 10일 날 또 우리 새 정부가 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지금의 지금 특수성이거든요. 2022년에 전 세계 대비했을 때 지금 새 정부가 시작하는 게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 선방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좀 거래를 좀 살펴봤을 때는 일단 지금 54,60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됐는데 적어도 54,000원 이상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의 수익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평단가가 워낙에 좀 낮게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절반 챙겨주시고 나머지 지금 절반에 대한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 부분은 그 다음 시장에서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섹터들에 공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에 대한 상한선까지는 그래도 좀 목표를 가져보자. 추세 상한선이 지금 여기 주가로 봤을 때는 58,000원 정도 부근이에요. 그래서 네. 월요일 날쯤 절반 익절을 챙겨주시고 58,000원에서 내가 이 전량을 지금 내 승부를 보면서 익절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지금 비중 그리고 주식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만도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자, 만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 전략을 잘 세워봤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54,000원 이상에서 비중을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반의 비중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58,000원까지 긍정적인 시각 나눠주셨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들어왔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종목들 있는데 토니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니모리. 매수 가격은 64,490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꼭 부탁드려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토니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오프닝 기대감 속에서 화장품주가 많은 부각을 받았었죠. 이에 토니모리 역시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이제 올라온 상황에서 조금은 이 속도가 늦춰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투자자분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께 부탁해 보겠습니다. 토니모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월요일 날 실외 마스크가 해제가 돼서 사실상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단기 시세는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들이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아모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형 화장품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하위 이제 좀 하위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주가를 대변할 수 있는 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뭐 마스크 해제로 인해서 색조 화장품이나 기타 뭐 선크림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긍정적인 역할들이 다 모여서 이제 주가는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고 이제 근데 월요일 날 보시면 실제로 월요일 날 윗꼬리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제 월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일단은 한 번 정도 지켜줬는데 저라면은 만약에 6,490원이면 현재 주가에서 5에서 6% 정도 상황인데 저는 본전하면 무조건 팔입니다. 저는 현재 주가에 화장품들이 더 갈 수 있을 만한 재료 여부들은 불확실하고 실적 자체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재료는 실내 마스크 해제인데 실내 마스크 해제는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거의 극히 희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기대감인데,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언제 전환될지 2분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한 번 정도 본전, 그러니까 월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횡보가 있는다면 한 번 정도의 턴이 가능한데, 그렇게 된다면은 본전 정도의 무조건 전량 매도하시라라는 의견과 함께, 저는 만약에 여기서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진짜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월요일 주가에서 일부 한 6,000원 정도가 하락하게 된다면 저는 손절일 권유 드릴 정도로 그렇게 저는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토니모리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본전권에 온다면은 이렇게 좀 파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여나 밀리더라도 손절의 의견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어필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서 토니모리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감이 실질적인 숫자까지 좀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 참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최원범 위원님과 함께 종목 고민 풀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인포뱅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19,000원에 이 비중 3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인포뱅크 하면 또 자율주행 생각이 나니까 전망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19,000원이기 때문에 다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길 넘어서서 가는 구간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인포뱅크 어떻게 전략 챙겨볼까요? 인포뱅크,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은 자율주행 섹터를 그럼 아예 그냥 배제시켜야 되냐 앞으로? 라고 질문했을 때는 아니요라는 대답이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 시장이 투심 자체가 너무 많이 눌려 있고 상장되어 있는 2,200개 가까운 종목 중에서 2,000개 이상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다수의 지금 종목들이 시장 이탈에 대한 수급 이탈에 대한 눌림과 함께 해왔던 얘기죠. 여기서 좀 개별적으로 정말 특징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상황이 지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쪽에서 특히나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었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었던 그 수급에 대한 탄력적인 종목들이, 그러면 지금 시장이 우리가 지금 따지고 봤을 때는 한 3주 정도 지금 하락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락장을 매번 맞이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하락 기조가 지금 팽배해서 그렇지, 하락장이 있었고 또 반등장이 있고 또 상승장이 있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하락장이 지금 2달, 3달 연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달 채 안 되는 지금 기간 동안 하락장에서 이렇게 자율주행 쪽에서 대장주에 대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섹터 구분들, 이 부분들을 아예 배제시킨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기다림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고요. 저도 악재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선반영된 시장이지 않을까, 우리 시장이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쪽, 그리고 전기차 쪽 너무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게 지금 충격이 크실 거예요. 그리고 실망감도 크실 텐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다 빠졌습니다. 같이 다 빠졌고, 지금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종목들은 준비가 조금 더 빨리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먼저 스타트한 거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반등해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펀더멘털로 올라오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반등이 중요하죠. 잠깐의 반등이 나오게 되더라도 2%, 3%의 기술적 반등에 대한 등락은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전체를 조금 더 펼쳐볼게요. 차트 자체를. 일봉 차트인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대시세 구간에서는 거의 지금 큰 박스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 이탈이 굉장히 심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잠깐의 지금 지수 하락과 함께 눌린 정도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이 조금 많으셔서 조금 그 비중적인 문제만 좀 있긴 하지만, 인포뱅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이게 지수 반등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4월 말에는 소속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부에서 좀 우량기업부로 또 이게 승격이 됐거든요. 5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시장이 반등할 때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 중 하나니까요. 좀 아직 힘드시겠지만 좀 더 버티신 다음에 홀딩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참 답답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비중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지수 반등 시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기업 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홀딩의 전략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인포뱅크 현재 30%의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보면서 좋은 날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다시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고려 시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려 시멘트요? 네, 고려 시멘트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네. 예, 그럼 매수 가격과 비중 알려주세요. 5,210원에 30% 가지고 있는데요. 5,210원에 비중 30%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려 시멘트 최근에 여러 가지 가격 상승세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멘트 가격도 그렇고요. 이 때문에 네. 고려 시멘트도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시청자님 매수 시점은 언제쯤이세요? 한 3개월쯤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3개월이요? 3개월? 네. 시청자님 이거 고려 시멘트 단기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좀 길게 고려 시멘트의 기업을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길게나 단기나 뭐 괜찮은데요. 네. 너무 정체 현상 같아가지고 어떻게 네. 되나 해서 요즘 뭐 공사 중단도 많고 그래서 확실한 거 잘 맞습니다.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요. 시멘트 예, 가격 예. 상승 이야기도 있고 또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의 답답한 마음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감사합니다. 김진만 위원님 나와 계시거든요. 고민 해결 받아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고려 시멘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로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매수 시점을 보니까 이제 아마 3월 29일 아니면 30일 혹은 이 4월 4일 정말 윗꼬리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때 들어가셨다고 일단은 판단은 되고 있고 현재는 주가가 좀 꺾였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4월 29일 여기서 뿜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꺾였습니다. 근데 꺾였던 이유가 사실상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이슈들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시멘트 대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대부분의 이런 이제 좀 원자재 관련주들은 판가 전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뭐 시멘트 업계와 뭐 이제 레미콘 혹은 이제 건설사들이 아직은 줄다리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료가 꺾인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멘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설사 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제대로 올려주지 않으면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시세 분출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4,400원 정도만 지지가 된다면 한 번 정도 충분히 턴할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버님께서는 이제는 그 기사에 좀 언제 나오는지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현재 마찬가지로 건설 업계도 계속적으로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멘트 업계의 그런 바램을 담아서 이제 좀 판가 전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멘트 업계 쪽으로 좀 추가 기운다면은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여기서 이제 시장 턴하게 되면은 고점인 한 5,6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재료 소멸을 안 한 걸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다행입니다. 재료 소멸 아직 안 됐고요. 좀 뉴스의 추이도 지켜보면서 고려 시멘트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시청자님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저희 바로 이어서 다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데요.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세요? 애경산업요. 애경산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만 원에 50%예요. 양이 좀 많아요. 물 타가지고요. 최근에 매수 가격 2만 원이요? 2만 원요. 예, 비중을 늘리신 건가요? 예, 예. 예, 최근에 좀 올라가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던 애경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은 좀 답답한 구간이실 것 같습니다. 비중이 현재 많아지셨어요. 50%. 애경산업 예, 어떻게 많아요. 풀어보면 좋을지 저희가 바로 최원범 위원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애경산업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종목은 리오프닝 쪽에서 화장품 쪽에 이제 선택을 하셨고, 이게 지금 루나가 지금 생각이 나서 루나의 대표적인 또 화장품 또 기업이죠. 샴푸, 예. 치약, 세제, 우리 이제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우리나라 또 애경산업 대표하는 또 산업 그 기업 중에 하나죠. 일단은 지금 비중이 50%이신데 많습니다. 비중이 좀 많으세요. 이렇게 예, 지금 우리 죄송해요. 하락장에서 물 타가지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서 다 답답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내가 예. 추가 매수해야지 다 공감합니다. 굉장히 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다시금 이제 변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오프닝 시대가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락장을 맞이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대내적으로 지금 상황이 괜찮았다면은 아마 이 리오프닝주들이 더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애경산업에 지금 집중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리오프닝이 시장이 안 좋은데 무슨 리오프닝이야? 라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가 잠깐 전에 자율주행 쪽도 말씀을 드렸었고, 다 같이 눌린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는 섹터들이 다 같이 이제 출발할 때는 그 섹터를 눌리고 다시금의 골고루 섹터들, 전반적인 섹터들에서 다 이제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중심에도 이제 리오프닝이 있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손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매수는 안 됩니다, 시청자님. 예, 더 이상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을 그대로 할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선생님 시킨 대로 할게요. 제가 뭐 압니까? 네. 그래서 예. 조금만 더 지금 이제 기다려 주신 만큼 2만 원이시니까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얼마 이제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라 치면 내리고 굉장히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정도 기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주면서 지금 매물대 조정을 시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고, 일단 이제 18,950원이고 2만 원. 19,900원과 2만 원 사이 라운드 피겨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텐데 2만 원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이 19,900원에서 2만 원 돌파되는 것보다 2만 원에서 2만 1,000원 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 2만 원, 지금 2만 원이시니까 일단 목표가 자체를 2만 원 돌파하는 걸 보자 해서 2만 원 이상에서 그 또 찾아올 시장에서는 그 시장에 맞는 또 종목으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그때는 무조건 좀 줄여주신 다음에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애경산업 2만 원 괜찮은데 좀 기다리시면서 그때 오시면은 비중 더 늘리시면 안 되고 그때는 꼭 비중을 줄이셔야 하는 그런 전략 세워주셨어요. 메모 잘 해두셨나요? 잘 들었어요. 지금 비중이 좀 많아요, 시청자님. 꼭 예, 2만 원 예. 터치 시에는 비중 축소해 주시고요. 그때 저희 쪽으로 문의 다시 한번 주세요. 저희가 또 새롭게 제가 그때 맞춰서 제가 전략 초보자예요. 세워드릴게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희와 같이 풀어보니까요. 저희도 같이 힘내서 이 시청자님 마음 풀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 2만 원 돌파 시에는 이 비중 꼭 줄이셔야 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선생님 보고도 고맙습니다. 애썼다고 말씀 잘해주세요. 예,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또 주식 명가 위원님들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AS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지난주 따끈따끈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 바로 지난주 제시해 주신 전략이 명신산업인데요. 바로 또 플러스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흐름 체크 도와주시죠. 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수가 많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는 굉장히 견고했죠.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전략 자체가 생각보다 그래 지수 대비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수가 턴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섹터, 그 안에서 부품주들 명신산업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수급 고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기관 쪽에서 좀 특히 연기금리 쪽에 강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명신산업은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품주라는 말씀을 드렸고, 문제되는 부분들은 오버행 이슈 혹은 이제 수급 고임이 문제가 되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보유하셔서 적어도 이제 시장 대비율,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긍정적인 시각 전해주셨습니다. 홀딩 전략 외쳐주셨고요. 우리 같이 수익률 커가는 거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명신산업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원범 위원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파워텍 제시해 주셨고요. 4월 18일 전략입니다. 18%의 상승률이 나온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으로 전해주신 상황이고요. 투자자들도 기대감이 큰데 보성파워텍 앞으로의 전략은요? 네, 보성파워텍은 1세대 원전 관련 대장주죠.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그때 추천되었던 시점,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여기 동그라미 자리 추천을 드렸고,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요? 왜 이때 추천을 주셨는가요? 라는 질문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문의가 있었을 텐데, 이 지금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고,
이게 지금 탈원전 된 지가 5년이 채 됐습니다. 5년이 됐었고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눌려 있다가 이제 다시 한 번에 지금 스타트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끊기지 않더라고요. 예, 하락장에서도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시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기서부터 곧바로 4월 21일자에 25%의 상승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때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눌린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양봉, 음봉 계속 잡아주면서 또 한 차례 지금 8%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끊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시해드렸던 그 가격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에 지금 7,900원이라는 목표가는 지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8,000원까지 보다는 일단 7,900원에서 내가 목표가를 삼아 보겠다. 그래서 지금도 진입 가능한 구간이니까 한번 타점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원전에 대한 기대감, 1세대 또 원전 대장주로서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보성파워텍 현재에도 목표가 7,900원을 바라보고 대응해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새로운 전략을 챙겨볼까요? 두 분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먼저 김진만 위원님의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좀 생소하지만 이제 코나아이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폐 관련주로 사실 지역 화폐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는 업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에 흐름 자체는 사실상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 관련주로서 이제 뭐 지역 화폐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주가 흐름이 탄력적으로 나왔었는데 현재는 일단은 바닥에서 잘 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이제 어제부터 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과연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정책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좀 굉장히 좋을 만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그 이후에 재료를 좀 찾아본 상황에서 지금 수급을 보실게요. 자,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3월부터 지금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기관이 샀다라는 의견과 기관의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 현재 주가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는 현재 121선을 돌파하기 직전 상황에서 한 번 정도 강시세가 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막 엄청나게 그냥 단순히 테마성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는 그런 질문에는 생각보다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1분기 최대 실적과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상황. 거기 추가적으로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역화폐 관련된 이슈들은 단순히 이제 뭐 정부에서 뿌리는 이런 정책 자금 말고 이제 지역화폐로 최근에 돌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현재 구간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가격 전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전략은 이제 이후에 있을 공개 방송에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나아이 가격 전략 진짜 궁금한 상황입니다. 요 선을 넘어서게 된다면 더 강한 시세 또 저는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디테일한 가격 전략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김진만 위원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원법 위원님의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제 기산텔레콤 좀 보고자 합니다. 네. 이 기산텔레콤이 최근에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로 좀 엮여서 항공 쪽에서 이제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베셀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올랐는데 원래 기산텔레콤이 이제 형성했던 재료는 5G입니다. 통신장비 쪽이고요. KT 협력업체예요. 그래서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이로온도 그랬고 5G 삼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통신장비주들이 다 같이 수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산텔레콤이 UAM으로 엮였지만 앞으로는 5G도 이제 엮여서 쌍재료를 엮여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베셀이랑 다른 수급을 가질 확률이 또 높죠. 그런데 워낙에 지금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미 지금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기산텔레콤이 얼마 전에 상한가를 또 이제 달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UAM 쪽에서 이제 확실히 올라갔는데 이제부터는 5G가 만약에 좀 이슈가 되면서 그랬을 땐 또 한 번의 좀 상승에 대한 대시세 모멘텀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기산텔레콤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너무 좀 고점이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좀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간 종목들을 더 올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주 고점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를 좀 타점으로 너무 많이 올랐을 때보다는 잠깐 눌렸을 때 그때 매수하는 관점을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도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지금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UAM 정책수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5G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산텔레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또한 잠시 후 최연범 위원님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포착주 우리가 만나봤는데요.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디테일한 가격 전략 챙겨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이지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김진만 위원님, 잠시 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네. 주제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일단은 악재는 더 나올 악재가 없다. 이제 지금은 이제 농번기기도 하고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꽃이 피기 기대해야 돼서 적극적으로 심어볼 만한, 즉 매수해볼 만한 이제 시기가 다가왔다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방이 경직성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미국장이 뭐 마이너스 4%, 6% 하락을 해도 한국장은 그래도 1%대 하락에 그쳤다는 거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얼마든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사실 그 반등의 끝이 짧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에선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즉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이 있을지, 과연 어느 종목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공개 방송에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악재가 나오고 하면서 시장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계속 무거워지고 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10시 우리 무료 방송을 통해서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과 또 지혜를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김진만 위원님의 무료 방송, 오늘 더 나올 악재는 없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씨를 뿌리고 꽃이 피길 기대하면서 전략 세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제 아래에 어떤 전략과 또 종목들이 나올지 여러분들 꼭 시청해 보시면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원범 위원님, 앞서서 뭐 다음 주 전략 이야기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전략이 유효하고 좋을지 잠시 후 무료 방송 너무 궁금해지는데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미국장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장이 왜 선방했지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다 궁금 덩어리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데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 공략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방법,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봐야만 하는 섹터들, 그리고 종목 소개까지 정말 저도 정말 여러 가지 지금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고 이제 우리가 손실을 넘어서 이제는 좀 복구하는 쪽으로 좀 가자라는 관점에서 좀 방송을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또 복구에 대한 생각이 크신 분들 혹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모두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1시 시작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를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두 분 든든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원범 위원님, 빨간색 버튼 클릭하시면 잠시 후 1시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김진만 위원님 밑에 계십니다. 이 방송 중 버튼 클릭하시면 김진만 위원님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두 위원님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든든한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저희 노란톡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송은 끝나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두 위원님과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노란톡이 있는데
있는데요. 샵 0988 번호로 위원님의 이름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진만 또는 최원범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문자 답장으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두 분과 함께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